하라는 역술가가 당신 이 여자랑 계속 살면 3년 이내에 회사가 쫄딱 망하고 당신 예전에 다친 다리가 또다시 심하게 다쳐서 불구가 될 수 있다고. 당신이 남으면 그 여자는 불이라서 당신을 활활 타서 죽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 하면서 개소리를 짓거린 겁니다. 마치 저희 존재가 제 남편에게는 암적인 존재 혹은 불행한 악귀 같은 존재처럼 남편이 인식하게 세뇌를 시킨 거였어요. 너무나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죠. 그래, 이딴 여자한테 구슬려서 넘어갈 남자였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내가 가지고 사는 거랑 마찬가지였어. 언제든 이혼할 운명이었으니까 그냥 이혼해버리자. 에라이 퇴퇴 하면서 전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약간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한 전 처음에는 쿨한 척 하려고 남편한테 안진 척 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척을 무척이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왜 더 악독하게 그들을 괴롭히지 못했지? 독하게 상간녀를 찾아내서 그년한테 소송을 걸고 괴롭히고 왜 그런 짓을 안 했지? 하면서 후회가 막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만 마시고 페인처럼 살 때 갑자기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남편 그 상간녀랑 우리 카페에 맨날 와서 뭐 재혼 이야기 하는데 진짜 꼴보기 싫어. 내가 너 지인인 걸 모르나 봐. 하면서요. 전 그 말을 듣고 그년들 거기서 뭐 하는지 영상이나 찍어 보내라고 콱 저주해버리게 하면서 부탁했습니다. 그때 지인이 보내준 그 영상을 본 순간 전 처음으로 상간녀의 얼굴을 자세히 알게 됐어요. 아니 그런데 그 얼굴 저희 고교 동창과 얼굴이 똑같은 겁니다. 복심고 17기 최미영. 친구들에게 평생의 원수를 찍혀서 아직도 동창회에서 그년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거의 개거품을 물고 발악을 하는데 그 원수가 나이 상간녀였다고? 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 막 올라왔어요. 제가 상간녀 소송 안 하고 그냥 돈 조금 더 받는 걸로 법적 시비를 포기했는데 뒤늦게 알게 된 상간녀의 정체에 진짜 너무 놀라서 17기 고교 동창들 단톡에 바로 이 사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걸 보낸 이유는 이 상간녀가 최미영 이 여자가 저희 고교 동창들에게 몇 년 전에 거의 수십억이 사기를 쳤거든요. 야! 미쳤다. 내 남편이랑 바람난 그년이 최미영이었어. 난 설마 했는데 이번에 상간녀 얼굴 보니까 진짜 충격인데? 최미영 걔 사기죄로 수배 걸린 거 아니야? 법원에서 출두 명령 내렸는데 위치 파악 안 되어서 몇 년간 고세 진행도 안 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헐, 이 여자가 아니 잠깐만 이거 최미영 진짜 맞잖아. 아니 인연 도망간 줄 알았더니 아직도 한국 땅에 있었구나. 이 여자 위치 어디야? 이번에 진짜 끝장나게 복수해버려야지. 아씨. 그리고 나랑 내 친구들 돈 다 걷어야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이거 피해본 금액이 거의 내가 아는 것만 해도 24억이 넘어.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상간녀인 최미영은 동창회에 맨날 참석했대요.
전 대학병원 간호사다 보니까 너무나 바빠서 동창회에 간 적은 없고 애들이랑 핸드폰으로 연락만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상태였어요. 최미영은 매번 동창회에 와서 자기가 미국에서 이번에 경영학 대학원 석사하겠다고 요즘 투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수익률이 거의 40%가 넘어간다고. 저번에 펀드는 초대박 나서 완전 내 손님들 나한테 금기거리 목걸이 선물해주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하면서 막 허세를 부렸대요. 당연히 동창들은 자기한테 최미영이 자기 통장도 보여주고 투자 성공 내역도 보여주니까 딱 그걸 믿어버린 거고, 그게 조작일 거라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자기네들 평생 모은 돈에 사돈의 8촌까지 돈을 끌어모아 최미영한테 준 거랍니다. 아, 참네. 최미영은 아예 쥐뿔도 없는 애였어요. 미국에서 대학원 나온 것도 뻥이었고 재수 생활하다가 도박에 빠져서 자기 재수 비용 다 탕감하고 그때부터 노름과 사기의 길에 빠진 거였죠. 고교 애들은 최미영이 고등학생일 때만 해도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으니까 진짜로 미국으로 넘어가서 엘리트 코스를 밟고 미국 대학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참, 하여튼 최미영의 위치를 알지 못해서 고소 진행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저희 이러한 발견은 동창회 애들에게 한 줄기 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다 걱정을 하는 게 최미영 잡는다고 해서 걔 통장에 우리 돈이 남아있을까였어요. 전 딱 생각해도 상간녀 통장에는 빈털터리일 뿐일 거라고 생각했죠. 어떻게 해야지 상간녀도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전 남편에게도 복수를 하면지 생각하다가 딱 생각난 겁니다. 얘들아, 상간녀인 최미영이 내 남편 돈 싹싹 긁어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간녀가 내 남편 돈 손 딱 쥐면 그때 고소해서 최미영 통장에 있는 돈으로 니네 돈 갚을 수 있게 하자 했습니다. 내가 상황 파악해서 내 남편이 최미영한테 넘어가서 회사 돈 넘길 때 그때 고소 사인 줄게 라고 했지요. 그렇게 전 그때부터 최미영과 제 남편이 뒤를 밟게 되었고 전 남편 회사 직원들 몇 명을 매수해서 전 남편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어요. 이미 최미영에게 반쯤 넘어간 전 남편은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최미영에게 건네면서 이거 딱 2배로 불려주면 그 절반 너한테 다 줄 거야 하면서 상간녀에게 말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 회사의 회계 경리가 회사 돈이 일부가 최미영이 가지고 있는 차명 계좌로 흘러간 걸 눈치채고 저에게 말을 해준 거였어요. 전 옳다구나. 이제 때가 왔다 하고 친구들에게 최미영이 제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주소를 말해주었습니다. 친구들은 알겠다고 고맙다고 한 뒤에 바로 그 주소와 상황을 담당 형사와 검사한테 전달을 한 듯 하더라고요. 영장이 떨어지고 경찰들이 제 남편의 집을 찾아가서 그 상간녀를 체포한 겁니다. 제 전 남편은 아니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하면서 거의 기함을 찌르듯이 그 여자를 붙잡고 따졌나 봐요. 그 여자는 최미영은 원래 제 남편의 돈을 싹 다 긁어 모아서
하와이로 넘어가서 신분 세탁하고 살려고 했나 봅니다. 그 순간이 이제 코앞에 왔는데 저 때문에 모든 게 물 건너가게 된 거지요. 최미영 이름으로 된 차명 계좌랑 싹 다 압수수색해서 돈 같은 거 인출하지 못하게 경찰에서 이미 손을 쓰고 최미영은 바로 구속되었어요. 저 고교 동창들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소송하고 긴 힘든 시간들을 거치고 전부는 아니어도 일부 돈을 다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다행히 그 차명 계좌에 돈이 있어서요. 그렇게 상간녀는 구속되어서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산산조각 나게 되어서 인생 패망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제 전 남편이 귀가 얇게 행동한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게 되었죠. 평생 모은 돈이 큰 부분을 홀라당 날리게 되었으니까요. 상간녀랑 마주보아 이야기를 나눌 아주 짧은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최미영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 있어? 좀만 더 버텼으면 진짜 난 하와이에 넘어가서 아무런 걱정 없이 세상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니년 때문에 내 인생에 개박살 난 거잖아.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치대요. 전 말했죠. 내 인생 이렇게 구렁텅이로 빠뜨릴 뻔한 사람이 누군데? 웃기다. 그건 너 아니야? 너가 내 남편 뺏어갖고 나를 이혼녀 만든 거잖아. 안 그래? 해도 너무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너인 거야. 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애들한테 사기치고 돈 뜯고 해서는 안 될 짓 몇 개나 한 거니? 지금까지 너 같은 애를 진작에 발견하지 못해서 우리 동생을 피해만 더 크게 만든 게 한이야, 한! 이라고 하자 그 최미영 상간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에게 쌍욕을 퍼붓더라고요. 자기가 진짜로 형 다 살고 나오면 난 무조건 너한테 먼저 복수할 거라고 하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전 그 여자의 그 말이 좀 무서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기 형량 무척이나 적어서 그 여자 수십억 사기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뭐 심신미약? 이런 거 호소해서 징역 2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힘들게 그 사기꾼 정체 밝혀내서 감옥에 넣어버렸는데 결국 2년 있다가 나오다니요. 다행히 차명계좌 이런 걸 전 남편 회사 직원이 남편 돈 흐름 추적해서 발견했으니까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돈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었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진짜 끝장이었겠지요. 전 남편도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 자기가 사랑에 미쳤다고, 진짜 내 곁에서 소중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던 나의 피양새인 널 못 알아보고 가짜만 쫓고 있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랑 다시 교제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결혼 생활하면 안 되겠냐고, 정말로 안 되는 거냐고 하면서 저에게 울부짖고 호소하더라고요. 전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로 안 되니까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풀이 잔뜩 죽은 채로 쓸쓸하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제 앞을 떠났어요. 전 남편이랑 재결합을 하면 언젠가 다시 또 이런 비슷한 일로 상처를 겪을 게 뻔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전 남편이랑 완전히 헤어진 전 집에서 다시 로컬병원 출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 그 최미영 상간녀가 저에게 매일 어떻게 제 집 주소를 안 건지 저주의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출소 며칠 남았다 뭐 이러면서요.
너무나 무서웠죠. 형사가 내 주소를 알려준 건가 싶어서 좀 막 따져보았지만 다들 자기네들은 모른다고 발뺌을 할 뿐이었어요. 저 얼마나 억울했던지요. 그렇게 막 화가 나서 가슴만 팍팍 두들기고 결국 대출 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 전 로컬에서 다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옮기고 하니까 상간녀의 그 저주 편지를 더 이상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다산다난한 그 일이 터진 뒤 한 4년 정도 흘렀을까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전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매일 3교대 일을 하니까 피곤에 쪄들어 있었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 헛구역질 나오지만 또 참고 일을 해야 하니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비상콜이 뜬 겁니다. 뭐야 하면서 저는 잠깐 휴게실에서 눈을 붙이고 있다가 바로 달려나갔고 응급실 침대에서 거의 경기를 일으키면서 몸을 베베 꼬고 숨 넘어갈 듯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뭐야 하고 기도 확보하려고 장비를 들고 그 환자를 본 순간 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여자는 최미영이었던 겁니다. 환자의 스토리, 그러니까 실려온 경위를 보니까 방에서 약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해서 병원에 오게 된 거였어요. 출소한 뒤에 뭐 돈 나올 구멍도 없고 해서 남자들에게 몸을 대주면서 돈을 벌다가 약이라는 걸 하게 되었고 거기에 극심하게 중독이 되어서 없으면 금단 현상까지 일어날 정도인 거의 중독자 수준이 된 겁니다. 내성이 생기고 더 센 약, 더 강한 약 이런 거 환각 심한 거를 찾다가 결국 몸에 이상이 생겨서 집에서 쓰러진 거고 기도 확보가 안 된 채로 거품 물고 저희 병원에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뒤늦게 형사들이 따라왔는데 그 형사들 말을 들어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최미영이라는 여자 집에 가보았더니 XX 이름으로 온 벽에 칠해져 있었고 반드시 복수하고 처단하고 죽여야 할 사람이라는 메모와 글들이 엄청 많이 써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XX 이름 제 이름이었어요. 최미영은 출소 후에도 저에게 복수를 하려고 매일 저를 생각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던 거지요. 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상근녀 최미영,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 죽이고 싶어 했던 이 여자를 살려야 하는 거야? 도덕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최미영이 기도 삽입 수술을 보조했고 30분 후 교대 시간이 다가와서 후임에게 일을 넘겨주고 술을 사서 집으로 쓸쓸하게 들어갔어요. 진짜 그때는 간호사 일을 시작한 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극심한 불안감, 그 여자한테 피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올라올 때 갑자기 후임 간호사에게 연락 온 겁니다. 그 환자 죽었다고요. 전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약물 중독이 워낙 심해서 치료용 약물이 말을 안 듣는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심장 쇼크가 와서 의료진이 달라붙어서 제세동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조치를 다 했는데 결국 숨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헐, 전 너무나 놀랐죠.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잠시. 갑자기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나를 무진장 괴롭힌 그 어떤 상황에서 해방된 느낌? 시원하기도 하고 또 몇 년 묵은 체증이 싹 날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순간 든 생각은 그래
착하게 살고 나의 본분,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 결국 하늘에서 벌을 내려주시는구나. 진인사 천대명이라고 결국 하늘이 잘잘못을 따져주고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들은 미리 데려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다음 근무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내 평생의 원수, 아니 그냥 몸에 달라붙은 암덩이 같은 그 여자가 사라지니까 좋더라고요. 남의 죽음을 보고 좋아하면 안 되었지만 저도 그 여자 때문에 죽을 뻔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솔직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마지막 남은 복수까지 얼떨결에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들려오는 소문으로 제 전 남편은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그동안 자신이 과거를 참여한다고 속세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 다들 그리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엔 이 모든 속세의 것들을 포기하고 원초적인 상황으로 돌아간 게 전 웃기기도 하면서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에 꽉 쥐려고 하면 사라지고 살짝 힘을 놓고 있으면 손에 누군가 행운을 놓아주는 게 그게 우리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동창회에서 누가 좋은 투자 이런 거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냥 걸으세요. 거의 90%는 사기이고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기 수법입니다. 동창회에서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예정을 이용해서 사람 돈을 뺏는 거죠. 아유, 참 씁쓸하네요. 왜 이렇게 사회가 변한 것인지. 그럼 전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어주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쌀쌀하고 갑자기 가을, 겨울 그 사이 어딘가에 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서 아픈 일, 그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항상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돈 명예보다는 건강과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거란 생각을 맨날 하네요. 그럼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운과 또 기쁜 일들이 많이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